그럼 얘만 빼면 영구치가 잘 나올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올바른 선택은 아니에요. 그 빼는 게 좋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한 5분 10분에 합니다. 독서 마치만 살짝 하고서 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잘해주는 치과 대표원장 고범진입니다. 과잉치는 꼭 입천장에 숨은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과잉치는 이제 과잉으로 있다, 치아가 더 있다, 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과잉치 자체의 표현은 이제 치아 모양으로 있는 거를 주로 얘기를 하고, 치아 모양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게 막 모여 있으면 그걸 따로 이제 치아종이라고 부르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과잉으로 치아가 있다, 치아가 더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맹출과잉치가 있고 매복과잉치가 있어요. 사실 그냥 보면 뭐 일반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내가 치아가 몇 개인지도 사실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와 있으면 저희가 검진하다 알아. 이게 없어야 되는 건데 나와 있네요. 그럼 맹출과잉치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맞춰 그냥 그 자리에서 빼도 돼요. 근데 매복과잉치가 항상 문제예요. 이 뼛속을 누가 투시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매복과잉치의 경우에는 치과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저희가 보통은 한 7살 지나면서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라고 하는 걸 보통들 찍어요. 뭐 영구치 나오는 것도 보고, 이게 어린아이들 보는 사람들한테는 루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봤을 때 이제 우연찮게 발견을 하게 돼요. 아니면 얘가 이가 빠졌는데 유난히 안 나와요. 양쪽이 조금 뭐 대칭이 안 맞게 나와요. 어디만 유난히 안 나와요. 이런 식의 사인이 보이면 저희가 그럼 검사를 해봅시다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 중에 과잉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과에 와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한 7살에서 8살 정도, 그때가 윗니가 나올 법한 시기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매복과잉치를 빼게 돼요. 그러면 수술을 하는 건, 보통은 과잉치가 만약에 제일 보편적으로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가운데 하나, 거꾸로 입천장 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살짝 부분 마취를 하고 입천장을 열어서 간단하게 구강 내 소수술을 해주는데, 저는 한 5분 10분에 합니다. 독서 마취만 살짝 하고서 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가라, 아니면 전신 마취를 해라, 뭐 수면 마취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하는 진료 범위 내에서는 그 어떤 과잉치 케이스도 대학병원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다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진료실에서 그냥 간단한 준비만 하고 약속 잡고 와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로 해주고 있습니다. 과잉치를 빼냐 안 빼냐의 논쟁에서는 발견했다면 빼는 게 좋습니다. 모르고 살다가 성인이 돼서 뭐 한 40대에 우연찮게 치과에서 발견을 했으면 그때는 굳이 안 빼는 게 나아요. 정말 큰일만 나지 않으면 주기적인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발견을 하면 7, 8살쯤 빼주는 게 좋은데, 그 빼는 게 좋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는 빼야만 하는 두 가지 이론적인 이유. 첫 번째는 과잉치 자체가 영구치 맹출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성장기 아이들, 치아가 막 자랄 때는 그 과잉치가 매복되어 있는 것 때문에 물혹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과잉치는 빼는 게 좋고요. 대신 무조건 빨리 뺀다. 예를 들면 영구치 맹출을 방해해요. 그럼 얘만 빼면 영구치가 잘 나올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올바른 선택은 아니에요. 멀쩡하게 나오다가 과잉치를 만나서 삐뚤어지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빼주면 얘가 잘 나올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보통 그 시기는 과잉치를 빼는 접근을 하기에 너무 일러요. 아이가 어려서 빼기 힘든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과잉치를 빼는 과정 중에 너무 어린 영구치, 너무 미성숙 영구치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나이로 치면 7, 8살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뼛속에 있는 나오고 있는 영구치 앞니들이 치아의 머리 부분하고 치아의 뿌리 부분이 1대1 정도의 길이가 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 발치하는 걸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발치를 했는데 조금 삐뚤더건 내가 과잉치를 좀 더 빨리 뺐으면 가지런하게 났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잉치가 있기 때문에 영구치 자체가 좀 삐뚤 수 있어요, 이거는 교정으로 간단히 해결합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잉치 때문에 과잉치를 미리 안 빼서 얘가 삐뚤어졌다라고 하면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 가지고 실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과잉치가 있는 A와 과잉치가 없는 A 둘을 갖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론적인 확률로는 사실 이 치아 때문에 삐뚤 가능성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그러면 과잉치 없는 사람은 다 가지런하게 나오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잉치가 영구치 맹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빼는 건 맞지만, 과잉치를 일찍 뺐으면 가지런할게, 늦게 빼서 더 삐뚤다, 이건 아니에요. 대신
묻어두고 계속 있으면 맹출 자체는 더 안 좋아질 거고, 혹은 아예 못 나온 상태로 영구치가 자라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낭종, 물혹이 생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치를 해야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과잉치 자체가 영구치 맹출을 너무 많이 방해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보통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이 방해한다는 개념이 좀 추상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구치 맹출을 방해할 가능성은 전제를 깔아둔 상태에서 적절할 때 과잉치를 발치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수술을 해주고 나서 저희가 지켜봅니다. 근데 너무 시기가 늦어서 영구치 뿌리가 너무 자라버려서 자리를 잡아버렸거나 이러면 또 안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과잉치를 뺄 때 손상을 너무 많이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물혹 조직들 같은 경우가 생겨 있는데 모르고 이제 덮은 거죠. 과잉치 덩어리만 빼놓고 덮어버리면 그것들이 계속 남아있거나 하면서 맹출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과잉치 하나인 줄 알았는데 뭐 조그만 조각들 같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겨뒀을 경우에 맹출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것들 때문에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정상적인 발치들이 된 상태에서도 안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한 번 더 열고 들어가서 나올 치아들, 그러니까 영구치 자체를 끌고 내려오는 견인술 같은 것들의 교정 방법들로 접근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과잉치가 있으면서 많은 이제 부작용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것도 치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치료들을 받으시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진료실에서 은근히 되게 좀 걱정 많이 하시는 거예요. 충치보다 오히려 더 걱정하시는 과잉치. 또 수술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괜히 좀 무섭잖아요. 다 해결을 제때 잘 해주게 되면 아무 일 없이 잘 자라니까요. 너무 염려 마시고요. 진료실에서 이런 부분의 걱정도 제가 덜어드리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또 밝은 모습으로 곧 만나 뵙겠습니다. 잘해주는 치과 고범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